지금 토레스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디자인 덕분인지는 몰라도 사전 계약 대수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나요? 현대차를 이긴 기록하고 소렌토보다는 낮지만 투싼보다는 훨씬 높은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쌍용차는 항상 여론이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에서는 응원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차를 사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컸는데 이번에 이걸 숫자로 된 기록으로 깨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토레스가 원래 이렇게 나올 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뻔했던 차입니다. 와,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물론 완전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한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레스가 나올 수도 있었고 실제 언론 보도도 꽤 많았습니다. 만약 토레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쌍용차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들은 커뮤니티 같은 데에 떠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배포된 공식 자료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회사의 근황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쌍용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은 에디스 모터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온 거냐면요,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전 당시 쌍용차의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차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 당시 강영권 대표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쌍용차를 흑자내는 전기차에서로 만들겠다, 10년 안에 테슬라를 추월하겠다, 쌍용차에 전기차 30종을 투입하겠다, 이러면서 공개한 라인업 계획은 이랬습니다. 리버처럼 생긴 승용차 3종하고 SUV 3종, 그리고 에디스 모터스가 팔고 있는 소형 전기차 2종을 그대로 투입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렌더링 이미지라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도 찾아봤거든요. 강영권 대표 뒤에 있는 이 사진들인데 글쎄요, 실사나 렌더링이나 반응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에디스 모터스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으면 쌍용차 내부에서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겠죠. 지금 공개된 토레스를 보고 그런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를 실패한 건 신의 한 수다, 인수 실패가 운명이다, 이런 말들이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수 실패 이후에 에디스 모터스가 어떻게 됐을지요? 일단 에디스 모터스가 계속 주장하던 건 뭔가요? 쌍용차 쟤네 너무 부당해, 인수계약 무효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고요. 에디스 모터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총 3가지 내용입니다. M&A 투자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고,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법원은 이 3가지 모두 쌍용차에 손을 들어줬죠. 에디스 모터스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이건 에디스 모터스의 주장에는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이 좀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지난달 이맘때쯤 있었던 일인데 최근 에디스 모터스 행보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가 KG그룹하고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보니까 에디스 모터스가 KG그룹하고 전기차 사업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에디슨 EV 임시주주총회 후에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에디슨 측에서도 강영권 회장과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강영권 회장은 쌍용차 전기차 사업 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봤는데 오히려 이 만남에 대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익명을 요구한 분이 있는데 완전 인용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들끼리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났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동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사업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는 걸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기사가 또 나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는 있었더라도 진전된 게 없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회동이 있거나 하는 큰 이슈가 있으면 항상 양쪽 회사에서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이랑 B그룹 회장이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뭔가 사업적으로 이야기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양사에서 A그룹 회장, B그룹 회장과 사업계획 논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독 기사 말고는 딱히 진전됐다, 어떤 얘기가 오갔다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발전으로 이어질 만한 얘기가 없었고 KG그룹에서도 크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에디스 모터스만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최근에 회사 이름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총 3번이나 이름을 바꾼 거죠. 세미시스코에서 에디슨 EV로 바꾸고 이번에는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에디슨이라는 이름 강영권 대표도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강영권 회장이 직접 사명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에디슨 측 입장은 이겁니다.
겁니다. 최근에 쌍용차 인수전 실패 같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에디슨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졌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분위기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상장 폐지 같은 논란이 계속되면 상장사들이 이름만 바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도 보면 쌍용차에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가 결렬됐고,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감사의견 거절을 당해서 주식 거래도 정지 중인 상태고요. 언론들은 이런 기업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간판만 바꾼 불량 기업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바꾸려고 간판을 바꿔도 주가는 대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이후에 회사 이름을 변경한 코스닥 기업 26개사를 조사했더니 주가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8.19%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상승한 기업은 고작 4개사에 불과했고, 하락한 기업은 22개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인가요? 회사라는 게 이름보다 중요한 건 비전과 계획, 그리고 근거와 명분이라는 거죠. 이미 에디슨모터스의 명분과 비전, 그리고 계획은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굳이 강영권 회장이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당장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만 봐도 어떤가요? 쌍용차 이름으로 이런 차들이 나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번 토레스도 에디슨모터스의 디자인이 적용될 뻔했죠. 에디슨모터스가 바꾼다고 한 건 뭐였나요? 쌍용차 이름하고 로고, 토레스 그릴하고 대시보드 이런 거였죠. 쌍용차 이름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만 놀 거라면 모르겠는데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면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가뜩이나 적자도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 이름하고 로고를 바꾸는 돈이라도 아껴야죠. 당장 회사 간판 바꿔야지, 대리점마다 간판 바꿔야지, 공장 금형 바꿔야지, 직원들 명함 다 바꿔야지. 그냥 국내에 있는 모든 쌍용차 로고를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드냐고요? 최근에 기아도 엠블럼 바꿨죠. 이거 바꾸는 데에만 8천억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경영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리고 토레스 그릴하고 대시보드도 손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쌍용차가 극구 거절했죠. 토레스 사진을 다시 볼까요? 이 정도면 에디슨모터스의 디자인을 거절할 만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진짜 뭐 이탈 디자인이나 피닌파리나 같은 회사가 손을 봐준다 했으면 땡큐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글쎄요, 지금 쌍용차 이슈에 계속 에디슨모터스가 거론되고 있어서 이게 좀 걸립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스마트 솔루션즈를 이름까지 바꿨지만 사업체질 개선, 그러니까 사업 방향성부터 비전 이런 게 모두 바뀌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 위기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공시 번복만 8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에디슨모터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성실 공시법인이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뭘 보고 판단하나요? 기업이 제공한 기업 정보죠. 이걸 기업이 제때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늦게 공개하거나 이미 공개한 내용을 번복해서 투자자한테 혼란을 주면 증권거래소가 이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지정하는 법인인 겁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최근 1년 동안 공시 번복으로 쌓인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계속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 폐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거라고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쌍용차 인수 절차에 영향이 없으면 하거든요. 일단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하려고 5천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KG그룹이 인수 의향서에 적어낸 액수가 9천억 정도죠. 그중 5천억을 보유 현금으로 확보했다는 거고요. KFC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확보한 현금은 1조 원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회사들만 있었지 실제로 확보한 회사는 없었잖아요. 지금 토레스 반응은 쌍용차 역사를 새로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숫자가 말해주고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 본인들도 알잖아요. 에디슨모터스라는 사명이 악재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쌍용차와 관련된 일에 발을 담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요. 에디슨모터스도 협력할 수 있죠. 그런데 충분한 비전과 근거 그리고 명분이 있다면 여론이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쌍용차도 보세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문 닫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토레스가 공개되고 사전계약 기록까지 숫자로 된 성과를 가져오니까 응원 여론이 얼마나 많은가요? 최근에 토레스 공개 이슈가 컸고요. 실적도 괜찮아서 이쪽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에디슨모터스 근황을 비롯한 KG그룹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